레전데스, 저는 F-16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우리가 커버할 수 없는 지점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미사일이 목표를 맞춥니다. 2026년 봄 여름 시즌을 위해 푸틴은 자포리자와 헤르손을 향한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며 14만 명 이상의 병력을 집결시켰습니다. 목표는 말라, 토크마치카 오리히우 축을 따라 진격하여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을 돌파하고 크림반도로의 더 강력한 육로 연결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6월 22일 밤 우크라이나 공군은 자포리자주 바실리우카 근처의 카라초크락 강 교차로, 즉 다리를 공격했습니다. 전선에서 불과 15km 뒤에 위치한 이 다리는 푸틴의 대규모 공세 구축을 지원하는 선 중 하나였으며 공세는 그것을 유지하는 물류만큼 강력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단 하나의 다리 붕괴가 푸틴의 남부 계획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작은 요청이 있습니다. 최근 독립적인 전쟁 및 기술 분석이 알고리즘에 의해 억제되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고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에 한마디라도 댓글을 남기는 것이 이러한 억제를 뚫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공격은 우크라이나 공군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베고 국제 고속도로를 지나는 카라초크락 강 위의 다리가 유도 활공 폭탄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바실리우카는 점령된 자포리자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 허브 중 하나입니다. 그곳을 지나는 도로는 이 지역의 러시아 부대를 주요 후방 기지와 연결했으며 그 기지들은 자포리자시로 진격하려는 병력을 지원했습니다. 다리의 붕괴는 이 방향으로의 증원군, 중장비, 탄약의 흐름을 갑자기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고품질 포장 도로로 지역의 러시아 공격 부대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교차로였습니다. 그것이 사라지면서 남은 것은 비포장 도로와 구불구불한 우회로뿐입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체계의 일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투기는 이제 쌍으로 비행합니다. 하나는 저렴한 활공폭탄을 투하하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 전투기를 저지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무너뜨리는 바로 그 폭탄들이 점점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더 자주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단일 강 건너기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 답은 그것이 지닌 이중 부담에 있습니다. 한쪽은 오리히우 자포리자 축을 따라 공격을 준비하는 러시아 부대의 보급이고 다른 한쪽은 에일베고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크림반도 경로입니다. 크림반도는 헤르손과 자포리자에서 싸우는 러시아 남부 집단의 주요 물류 허브이며 그 집단을 지원하는 도로는 바실리우카와 같은 노드를 통해 직접 연결됩니다. 그래서 카라초크락 다리가 무너지면 전선의 한 여단만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공격 준비와 크림반도까지 이어지는 선이 한꺼번에 압박을 받습니다. 전방 물류 창고와 후방 주요 보급선 간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대체 교차로는 더 길고 더 느리며 더 노출되어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 드론의 소나귀에 바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 혼란의 진정한 무게는 이동할 수 없는 것에 있습니다. 돌파 공격은 사전에 비축된 엄청난 양의 탄약, 연료, 중장비를 요구합니다. 모든 것이 바로 이런 견고하고 무거운 하중을 견디는 교량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흐릅니다. 다리가 무너지면 전방 보급소와 후방 주요 공급 센터 사이에 두꺼운 동맥이 얇아지고 몇 달 동안 쌓아온 비축품이 가장 필요할 때 전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다리 이야기에는 눈에 띄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차로는 이미 2025년 여름에 한번 파괴되었고 러시아에 의해 재건되었으며 이번에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전략입니다. 수리된 목표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모든 수리는 러시아의 시간, 돈, 그리고 물자를 소모시킵니다. 새로운 공격마다 그 선을 다시 무너뜨립니다. 이는 소모적인 공격, 수리, 공격의 반복이며 러시아가 항상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바실리우카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캠페인, 이른바 물류 봉쇄는 점령된 남부의 전체 공급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베르디안스크, 멜리토폴, 잔코이를 통과하는 육로 회랑의 주요 구간이 우크라이나의 화력 통제하에 있습니다. 러시아 트럭들이 초나르의 부교에서 공격을 받고 있으며 며칠 전 크림반도의 로즈돌레 철교가 파괴되었습니다. 카라초크락은 남부 전역을 조이는 이 새로운 고리의 최신 연결점이었다.
이 조임이 얼마나 깊이 뻗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로 반복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러시아의 흑해 함대는 주요 본부를 세바스토폴에서 약 600km 떨어진 노보로시스크로 옮겨야 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남부 전선의 물류뿐만 아니라 러시아 남부 전체의 중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가만히 있나요? 물론 아닙니다.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무너지면 부교를 설치하고 바지선으로 화물을 운반하며 야간 시간대로 운송을 전환합니다. 심지어 군용 트럭을 민간 차량처럼 보이도록 칠해 드론을 피하려고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보 드론이 그 트럭들을 초나르 부교에서 하나씩 제거합니다. 심지어 민간 차량으로 위장한 연료 탱크도 감시 대상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영향력은 후방 깊숙이까지 확장됩니다. 카라초크락 공격이 있던 같은 날 전선에서 약 100km 뒤에 있는 베르단스크의 주요 철도 야드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위성 데이터는 그 지역에서 열 이상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전방의 다리들뿐만 아니라 그 다리들을 지원하는 깊은 물류 거점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 교차로를 수리하면 다른 곳이 공격받습니다. 한 호송대를 숨기면 철도 야적장이 불탑니다. 이건 거의 이길 수 없는 숨바꼭질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푸틴의 딜레마가 깊어지는 지점입니다. 2026년에 돌파 공격을 위한 대규모 병력 집결은 거의 자살 행위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하늘을 수색하면서 대규모 병력 집결과 소규모 침투팀 모두가 더욱 치명적인 제한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자포리자의 도네츠크 지역보다 훨씬 강력한 연속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대전차 참호, 용의 이빨, 철조망. 그래서 푸틴이 집결시킨 군대는 앞에는 강력한 벽에 직면하고 뒤에는 끊어진 보급선이 있습니다. 숫자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올해 러시아의 영토 획득은 작년 같은 기간의 8%에 불과합니다. 그 군대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제대로 보급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군대를 전선에 집결시키는 것은 힘의 과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원의 함정입니다. 그 외에도 압박은 양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같은 자포리자 전선에서 우크라이나는 주요 지점에서 방역을 통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푸틴이 공세를 위해 병력을 쌓는 동안 방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우크라이나는 지상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푸틴의 일정에 큰 비용을 초래합니다. 돌파 공격은 몇 주간 지속되는 비축 단계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양의 탄약, 연료, 예비 부품이 후방에 모아졌다가 한꺼번에 전방으로 투입됩니다. 그러나 그 비축물을 전방으로 운반할 다리가 하나씩 무너진다면 비축 단계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라초크락과 같은 공격은 단순히 다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표를 파괴합니다. 이는 공세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시작을 몇 주, 심지어 몇 달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연은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는 강력한 자포리자 방어선을 강화하고 더 많은 드론과 지뢰를 배치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래서 푸틴이 기다릴수록 그가 깨야 할 벽은 더 높아지고 그 벽을 깨기 위해 모은 힘은 전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사라집니다. 한 발 물러서면 푸틴의 남부 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에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전선에 군대를 모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지원할 수 없다면 그 집결은 힘이 아니라 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목표입니다. 전선에서 공격을 막는 대신 후방에서 이를 지원하는 동맥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카라초크락 다리는 그러한 동맥 중 하나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수리되고 파괴되는 사실은 러시아가 이 선들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가장 쓰라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푸틴의 남부 공세의 전체 목적은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육로 회랑을 두껍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우크라이나는 그 회랑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베르단스크에서 멜리토폴까지, 잔코이에서 바실리우카까지의 전체 선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자신의 손으로 무너지고 있는 다리를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군대를 먹일 수 없는 상황에서 푸틴은 이 공세를 얼마나 더 미룰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점점 좁아지는 이 선들로 그는 그것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 분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